하면 우리가 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까지는 회계로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까지는 회계잖아, 회계. 동의되세요? 그러면 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아이고, 춥다. 할게요. 차감전 순이익은요, 회계에서의 발생주의에 따라서 계상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발생주의에 따라서 계상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 이게 뭐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예,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하죠. 그죠? 근데 회계에서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잡는단 말이야. 시가를 평가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근데 법인세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니까 추정되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기매매증권 평가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인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건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분명히 회계상 발생주의로 계산된 숫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여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다음에 여기 법인세 비용 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 빼가지고 단기순이익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과 단기순이익은 전부 다 회계상 발생주의에 따라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법인세 비용이다라는 건 법인세 세금에 따라서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법인세, 세법에 따라서 구하게 되면 이 법인세 비용은 뭐로가 돼 있냐면 이건 세법에 따른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법인세 비용을 적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단 논리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회계잖아요, 회계. 우리는 지금 이제 법인세에서 배웠던 건 권리 의무 확정주의지만 우리가 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익하고 비용이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 있잖아요. 이 법인세 이용을, 법인세 이용은 뭐냐? 법인세 비용. 한기가 쓸쓸 오나 봐요. 어저께 집에 11시에 들어갔고요, 11시 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7시에는 7시에. 살려주세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는, 이거 회계는 발생주의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비용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면, 이거는 회계상 이상하다. 이 법인세 비용도 우리가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되어 있는 걸 발생주의로 고치자라는 입장에 출발한 거예요. 일단 어떤 논리인지 일단은 느낌 오시겠어요? 그냥 할게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온 게 법인세 회계예요. 일단 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자,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금은 법인세 비용을 구하는 거니까 단기순이익에 출발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법인세법상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됐죠? 법인세 내는 세금은 다음 년도 3월 말일날 내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를 내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12월 31일 날 발생주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발생주의로 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법상 법인세로 돼 있는 걸 회계상 법인세 비용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은 승질나지. 여러분랑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는 해요.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자, 그럼 일단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에는 우리가 가산조정, 차감조정 이쪽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회계에서 발생주의로 되어 있는 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송금 머시기, 입금 머시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과세대상 소득 있죠. 우리가 각사소득이라 하는 거 그냥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각사소득. 맞죠? 각사소득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돼 있는 거예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돼 있는 거예요? 권리의무 확정주의 당연히. 맞죠? 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뭔가 더하고 뺐으니까 여기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라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아셨죠? 하지 말까? 하나 포기? 그죠? 제발 좀 들어요. 안 할 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이런 선생님 봤어요? 없지, 이런 선생님. 그죠? 제가 컨셉을 좀 잘못 잡았어, 많이. 저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씩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팬들이 있어. 진짜 뻥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물 1년에 한 번씩 해준 선생님이 그리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진짜 있어요. 여러분 4명 정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진짜야. 예, 있어요. 좀 취향 독특하신 분들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예.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세무조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세무조정 중에서 우리 그 소득 처분 중에서 유보, 기타, 사유치 3가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중에서요, 우리가 플러스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플러스 유보는 올해 연도에 세금을 늘려요, 줄여요? 세법상. 올해 연도에 플러스 유보는 늘리잖아요. 플러스 유보니까 가산조정이잖아요. 올해 세금을 늘리죠. 오케이? 그죠? 근데 얘는 언젠가 미래에 뭐로 추인돼, 뭐로?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면 지금 당장은 세금을 플러스 유보만큼 더 내고 있지만, 물론 거기에 세율 곱한 거예요. 더 내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것만큼 세금이 덜 내줘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외워주실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용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단기에 플러스 유보 있죠. 여기다 적을게요. 단기에 플러스 유보 있잖아요. 단기에 플러스 유보는 우리가 표현이 좀 웃기게 하죠. 미래에 덜 낼 세금이죠. 일단 지금은 개정 과목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덜 낼 세금이라고 할게요. 미래에요. 맞죠?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미래에 덜 낼 세금이죠. 좀 줄일까? 힘들어. 오케이. 덜 낼 세금이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의 정의가 있어. 뭐냐면 자산의 정의가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자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높다라는 건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원가도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할 때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거잖아. 미래에 덜 낼 세금이니까 미래에는 얘가 자산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해되시겠어요? 미래에는 자산 효과가 가지잖아요. 세금을 줄이니까 원가를 절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미래에 그래서 얘를 개정 과목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추가. 그래서 여기 단기 좀 더 단기 단기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일단 자산 효과인 건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시면 암기. 여기는 해야 돼요, 무조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반드시. 안 그러면 이거 낚이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일단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개정 과목 덜 낼 세금. 여기다 개정 과목. 개정 과목을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일단 좀 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뒤에 자산을 붙여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법인세 자산인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당장 덜 낼 세금이야? 미래에 덜 낼 세금이에요? 미래니까 얘를 2연자를 붙여 앞에다가. 그래서 2연 법인세 자산이다 라고 해요. 힘들지만 받아들여요. 그죠? 오케이? 2연 법인세 자산이다 라고 하고요. 되셨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니까, 그죠?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리, 근데 회계는 여러분들 뭐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유용한 정보. 그러니까 미래에 요것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됐죠? 자, 반대로. 그러면 지금은 제가 플러스 유보 사례 들었으니까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유보도 있겠죠, 마이너스 유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는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죠. 지금 당장은. 맞죠? 그럼 미래에는 더 낼 세금이죠, 더 낼 세금. 맞죠? 미래에는 더 낼 세금이죠. 이 계정과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얘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이에요. 더 낼 세금. 미래에 자, 그러면 미래에 왜 더 낼 세금이냐면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그죠?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오케이? 자, 이제 계정 과목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부채의 정의,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출될 가능성, 유출에 거기는 돈 나가니까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죠? 기업의 부담. 그럼 미래에 더 낼 세금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가요? 맞죠? 세금으로 나가잖아, 더, 미래에. 맞죠? 그래서 얘는 부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계정 과목이라 적어야지. 그래서 부채. 네, 법인세를 더 내는 거니까 법인세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니까 2연을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냥 외우시면 문제 낚이게 돼 있어요. 시험에 진짜 잘 낚아요. 자, 일단 됐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부르는 용어죠. 자, 보실게요. 여기 화면 이제 위에. 잘 보세요. 근데 왜 얘만 하냐면 우리가 기타하고 사유추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여러분들 우리 추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맞죠? 지금 당장 더 내고 덜 내고 끝나가요. 미래는 뭔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자, 좋은 말 할 때 이것은 힘들 거예요. 나도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가산조정 여기에 플러스 유보 있죠? 일단은 여기에서 플러스 유보를 설명드릴게요. 그럼 가산조정의 플러스 유보는 미래의 차감조정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러면 미래에는 우리가 이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법인세 회계는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 차이다라고. 일시적 차이. 알죠? 아까도 좀 했었을 거야. 법인세 하면서. 그죠? 그리고 기타하고 사유추는 영구적 차이다. 영구적 차이.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플러스 유보 있죠? 그러면 플러스 유보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 좋은 말 할 때 요시는 거예요. 짜증나 이게. 자, 여기요. 자, 죄송하지만 자, 색깔도 맞춰서 자, 이 플러스 유보 있죠?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 있잖아요. 그럼 미래의 세금을 줄이죠. 맞죠? 그래서 아까 이연법인세 자산이다. 세금을 절감하는 거니까. 근데 얘를 어떤 일시적 차이라고 하냐면 차감할.
할이에요, 할. 할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차감, 할. 미래형. 그쵸? 미래형이니까 과세대상 소득을 뺄 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감, 할 일시적 차이라고 해요. 플러스 유보를. 맞죠?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시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 우리 장난칩니다, 실제로. 왜냐면 플러스 유보니까 가산할 하면 그런 거 같거든. 조심해야 돼. 미래형이야, 미래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감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유보 들겠죠? 차감 조정. 자,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무슨 차이라고 할까? 어떤 일시적 차이? 어떠할? 진짜 네, 여러분들. 네, 물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짜증나겠죠. 진짜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정말 있다고 내는구나. 지금은 우리가 세금을 절감하지만 미래에는 가산할, 더할. 맞죠? 그래서 얘를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로 세금에 더할 차이라서 얘를 세금을 더 낼 효과니까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해요. 알죠?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제가 용어 정리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은. 그죠? 실제로 숫자 대입해서 해볼게요. 숫자 대입해서.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 맞나?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이제는 직접 여기다 금액 넣는 거예요, 연습. 자, 보시죠. 자, X 1년도입니다. 자, X 1년도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0만 원이래요. 지금은 우리가 법인세 비용을 회계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입금 불산입인데요. 우리 최근에 배웠던 걸로 따지면 요거 있죠. 뭐냐면 우리가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세법상 재고자산이 적었대요. 이거 최근에 배웠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마이너스 유보죠. 마이너스 유보 아니에요? 자산이 세법 적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증이라 해서 재고자 평가증. 기억나셔야 돼요. 분명히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세 회계를 하고 하세요라고 했던 거 저자분 여기에다. 법인세를 안 배우면 법인세 회계를 몰라요. 이렇게. 근데 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입금 머시기라고 하는 건. 동의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과세대상 소득 8만 원은 요건 얘도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거예요. 확정이라 할게요, 여기. 확정. 자, 근데 이제 올해 법인세율이 20%라고 했고, 20%?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올해 법인세 비용은 16,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16,000원은 법인세법상 비용이에요? 아니면 회계상 비용이에요? 법인세법상 비용이에요. 세법상 비용이지 회계상 비용이 아니라고요. 맞죠? 왜냐하면 다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입금불산을 했고 위에는 발생주의지만 여기까지는 여기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러면 여기 법인세 부담에 또 권리의무 확정주의 이건 세법상 우리가 법인세란 말이에요. 세법상. 근데 우리 지금 손익계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 되셨어요? 그럼 회계는 이거인 거예요. 뭐냐면, 16,000원은 법인세, 이거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을 적으면, 회계상 이익은 10만원이 회계상 이익은. 회계상 이익은 10만원이면, 요것만 놓고 보면, 10만원에 대응되는 20% 곱한 2만원이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 8만원은 뭐냐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 비용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법인세 비용은 16,000원이 아니라, 우리가 회계상 이익은 10만원이니까, 여기에 20% 2만원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논리, 일단.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분개해볼게, 분개. 시험에 분개는 안 내요. 알죠? 계산 문제로 내거나, 말 문제 내거나. 자, 보시죠. 잠깐만, 왜 이게 먼저 나오니? 이거 무시? 미안해요. 애니메이션 오르다. 좀 분개해볼게, 죄송해요. 큰일 났네. 네. 자, 보시죠. 해결 처리. 죄송합니다. 여기 보지 마. 아직 아니야. 다시 찍게. 자, 보시면, 그럼 일단 요 16,000원 있죠? 요 16,000원은 우리가 지금 X1년 지금 시점이 12월 31일이잖아요, 여러분들. 12월 31일. 오케이? 예. 그러면 이 16,000원은 언제 내는 거냐면 X2년 3월 31일까지 내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16,000원은 올해 12월 31일 입장에서 봤을 때 부채죠, 부채.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 맞죠? 그래서 얘를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부채 잡는 거예요. 요거는 세법에 따른 지금 당장의 세금. 알죠? 그래서 16,000원. 오케이? 근데 요 16,000원 발생 주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냐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죠, 마이너스 요거. 그죠? 그럼 얘는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가 돼가지고 미래에는 2만 원의 미래 세율 곱한 거, 미래 세율도 20%라고 가정 한다면 나중에 2만 원의 20%만큼은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로 바로 되잖아요, 추인이.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2만 원 곱하기 20%만큼 미래에는 더 낼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16,000원 내지만 미래의 세금을 우리가 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에 20%만큼 세금을 더 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아니, 자, 보세요. 지금 여기 X1년도 차례요. 여기. 요 입장. 요게 지금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보. 그죠? 요게 마이너스 유보고요. 요게 우리가 X2년도에 바로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추인되는 거에 바로 우리 재고자산은 바로 추인되잖아요. 다음 연도에 기초 바로 추인하잖아. 맞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2만 원 있죠? 요거가 다음 연도 입장에서 우리 이 X1년도 입장에서는 미래에 플러스 2만 원의 20%만큼이 세금이 더 나갈 거라고요. 지금 당장 줄였지만. 그래서요. 그러면 발생한 건 지금 당장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16,000원이 발생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서 근데 추가로 미래에 더 낼 세금이 4,000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얘 때문에. 요 2만 원 때문에. 그죠? 그래서 2만 원의 20%만큼 미래에 더 낼 세금이 증가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2연 법인세 부채. X1년도 입장에서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이잖아요. 요 2만 원. 요게 마이너스 유보가 미래에 플러스 유보 2만 원. 네, 20%만큼 더 낼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세금은 16,000원을 내지만 다음 연도 3월 말에 X2년 3월 말일에 우리가 16,000원만큼 내지만 우리가 요 효과 있잖아요. 요 효과만큼 권리금 확정주의니까 우리가 지금은 권리금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계. 알죠? 그러면 요 2만 원의 20%만큼은 미래에 세금이 더 발생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하면 우리가 차변에 빵꾸나죠. 순서는 항상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순서가 1번. 일단 우리가 세법에 따른 세금 얼마 낼지 적는 거예요. 부채로. 했죠? 그리고 2번. 이연법인세 뭐시길 적어요. 그리고 3번. 마지막에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적어요. 그럼 법인세 비용은 딱 봐도 2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X1년도 입장에서 회계상 이익은 지금 10만 원이죠. 회계상 이익은. 근데 세법상 이익은 8만 원이잖아요. 맞죠? 아이고, 좀 아직 한 모잘라네.
잠깐만. 이렇게 하겠어요? 세법상. 세법상 이익은 8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에 20%인 16,000원을 X2년 3월 말까지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에 따른 거냐면 이게 확정주의랄 권리무 확정주의에 따른 거잖아요. 이 16,000원 자체가. 맞죠? 그럼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세율이 20%를 곱해가지고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을 가겠다라는 거, 조정을.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2만 원을 조정해야지. 회계상 이익이 10만 원이면 거기에 대응되는 20% 2만 원이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8만 원이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알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 그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의 회계 처리는 잘 내진 않아요.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내가 한 게 괜찮잖아. 지금 한 게 괜찮아.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X2년도에는 회계상 이익은 여전히 1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X1년도와 X2년도의 이익이 같아요, 지금은. 같으면 당연히 일단은 회계상 이익이 같으면 법인세 비용은 세율이 같으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발생주에 따라 가지고 일단 그 논리.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X1년도에 마이너스 유보가 떴죠. 그러면 이제 X2년도에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X2년도의 과세소득이 12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20% 곱해요. X2년도의 세율도 20%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하면 24,000원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세법상 법인세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거.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요 법인세, 회계상 이 10만 원에 대응되는 법인세 비용,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분계를 시험엔 안 내요, 절대. 분계를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X2년도에 24,000원 세금은 X3년 3월 말일까지 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X2년 이 회계 처리는 이때 12월 30일 회계 처리예요. 일단 미지급 법인세는 24,000원이죠. 세법에 따른 거 세금, 내야 될 세금 24,000원. 근데 아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X1년도 입장에서는 미래에 더 낼 세금 효과가 맞았죠. 미래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X2년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 더 낼 세금 효과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감소. 미래 X1년도에는 더 낼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더 낼 세금이 실제 여기에 더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이연법인세 부채 효과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돼야지. 아까는 더 낼 세금 효과가 있었지만 X2년도 입장에서 미래에 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까야지. 맞죠?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법인세 비용이 똑같잖아, 지금. 왜? 회계상 이 10만 원 같잖아요, 발생주에 따라서. 그럼 여기에 20% 같아야 된다면 2만 원, 법인세 비용이. 되세요? 그래서 요 2만 원이 실제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 올라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은 우리가 법인세 세금과 관련돼서 올라가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회사의 법인세 비용 발생주 요거에 따라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재무상태표. 없나? 봤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연법인세 자산이라 적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이연법인세 미래에는 내가 지금 법인세 더 내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미래에 덜 낼 세금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요 실제로. 그럼 여기는 비유동 자산이죠, 여러분들. 그죠? 왜 비유동인지 좀 설명 좀 할게요. 시험에 내긴 하니까. 자, 왜 비유동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은 건 X 1년 12월 31일이죠.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은 게 X 1년 12월 31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까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게 미래에 더 낼 세금이었죠. 그러면 이 4,000원만큼 더 내는 건 언제 더 내는 거예요? X3년 3월 31일 날 4,000원 더 내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X3년 3월 31일 날 더 낼 세금이잖아요. 그만큼. 그죠? 그럼 1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는 여러분들 그 다음 연도 법인세 낼 때 있는 거니까. 아셨죠? 네,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밑줄 치고 실제 기출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187? 자, 187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187페이지는 아래에 1번 의라고 있죠? 의 있죠? 의. 자, 의에서요. 두 번째 줄 끝에 만약 미래에 법인세를 증가시킨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 좀. 미래에 법인세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우리가 세금, 미래에 더 낼 세금이죠. 그래서 얘는 더 낼 세금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만약에 법인세를 절감시킨대, 미래에. 그럼 얘는 덜 낼 세금이니까 자산 효과잖아, 미래에는. 그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자, 맨 위에 2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세무조정에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의 밑줄,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의 밑줄. 자, 그러면 우리 할은 미래형이니까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는 미래에는 네, 우리가 세금을 차감할 놈이죠. 차감, 마이너스 유보로.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밑줄.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밑줄. 그럼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을 절감시키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밑줄 쓰시고. 실현 가능성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표 아래에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 밑줄. 자,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는 그만큼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미래에는 우리가 세금을 더 낼 거죠. 그러니까 얘는 미래에는 가산할이네, 할. 밑줄, 가산할 일시적 차익. 그러면 미래에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잖아. 세금을 더 내는 효과니까. 효익이 나가죠? 그래서 개정 과목은 이연법인세 부채 밑줄 주시고. 자, 그리고 화면 좀 다시 나머지 설명 좀. 자, 보세요. 화면 좀 보실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아까 밑줄 안 친 것 좀 설명. 보시면, 자, 만약에 얘가요, 얘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 좀 지우고요. 자, 이해 좀 도와볼게요. 만약에 얘가, 요때가 2만원. 플러스 유보가 나왔대요. 맞죠? 플러스 유보가 나왔대. 예, 그럼 플러스 유보가 나왔으면, 요때는 우리가 2연, 라는 거 그냥 아래 보지 마세요.
요것만 숫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연 법인세 자산이죠. 왜냐면 나중에는 미래에 세금을 절감할 거니까. 맞죠? 그럼 이연 법인세 자산은 2만 원에 세금을 절감하는 거니까 세율은 곱해야 돼요. 물론 이 세율은 X 1년도를 세율 구하는 게 아니라 X 2년도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미래에 할 거니까. 미래 세율 구해야지, 미래 세율.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했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래 세율인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할 놈이니까. 아셨죠? 미주칠 거야, 미주칠 거. 미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미래에 이연법인세 자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 이렇게 할게. 이게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보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이래요. 적자래, 적자. 적자래요. 그럼 적자면 얘가 세금을 절감해줘요? 미래에? X1년도 입장에서? 다시 해봅시다, 다시. 아까는 여기가 만약에, 자, 이거를 만약에 제가 그때로 하면 10만 원이잖아. 그럼 10만 원이면 실제로 이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2만 원, 이것만큼 절감시켜주죠. 근데 원래부터 잠깐 좀 구분 좀 할까? 근데 만약에 얘가요, 이건 사례 1번이라고 하고요. 사례 2번. 만약에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자예요, X2년도에. 적자면. 그러면 얘가 세금을 절감해줘요? 못 해줘요. 미래에 세금을 절감하려면 그만큼 과세되는 소득이 충분해야 돼요, 미래에. 미래에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그만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아니, 여러분들, 원래부터 적자인데 세금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절감해줘요? 원래부터 적자면 세금 안 내요. 세금을 절감하는 차이라면서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요거 X2년도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충분하자 2만 원보다 많잖아요. 맞죠? 많으니까 절감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 사례 두 번째는 뭐예요? 적자가 나는데 얘가 어떻게 절감을 해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금 어차피 안 내. 적자면. 맞죠? 근데 얘가 절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부터 절감이 되는데 적자인데?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반드시 미래에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그 이연법인세 자산만큼 과세 소득을 빼가지고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니다. 다시 188페이지. 네. 자, 이런 거 된단 말이에요. 자, 실현 가능성 밑줄입니다. 두 줄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 오른쪽이요. 밑줄. 자,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 반영. 뭔 소리냐? 거기 저자분이 나와 있죠? 미래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 할게요. 부채. 좀만 여러분들 좀만 참아봐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거 그대로. 이거 마이너스 유보 가정. 그럼 이 마이너스 유보만큼 우리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미래에 세금을 더 낼 거죠. 그죠? 미래에 세금을 더 낼 거예요. 플러스 2만 원만큼. 맞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이야 우리 회사가 요때처럼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2만 원 더한 것만큼 여러분들 물론 세율 곱해야 되겠지만 세율은 무시하고 충분하게 여러분들 우리 X2년도에 과세가 돼야 맞죠? 과세가 돼야 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중에 세금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똑같아. 자, X2년도에 이건 사례 1번이고 사례 1번이고요.
사례 2번. 자, 뭐냐면 이때도 적자야. 적자래요. 적자래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유보 2만 원 추인되잖아요. 그럼 미래에 세금을 늘려요? 못 늘려요. 미래에 만약에 적자가 나잖아요. 미래에 적자가 나면 요 마이너스 2만 원이 플러스 2만 원이 돼봤자 세금을 늘리지 못해요. 그럼 세금을 늘리지 못하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도 인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인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줄. 미안. 승질나.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뭘까요? 그렇죠. 보수주의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회계에서 보수주의 더럽게 많이 쓴다고. 알죠? 닥쳐. 부채 인식해, 무조건. 왜냐하면 부채가 올라가면 이익이 떨어지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자산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올라가잖아. 안 돼. 안 돼. 반드시 충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수주의 2개 배웠어. 손실, 그거. 미리 인식하고 과거의 거 이익도 손실 잡는다고 2개. 자, 일관성 없으면 보수주의네 이렇게 대부분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여. 자, 거기 이연법인세 부채 옆에 있죠. 실현 가능성 밑줄. 실현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알죠? 그 말은 과세대상 소득을 안 내려도 된다라는 거 무조건 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인식. 거기에다가 보수주의라고 쓰면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아마. 받아들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어, 2개. 자, 거기 3번, 법인세 회계 측정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가로 1번에 단기 법인세 부담액 보이세요? 요게 뭐냐면, 요거, 미지급 법인세. 단기 법인세 부담액. 요거는 회계가 아니라 단기 법인세 부담액은 뭐예요? 올해 진짜 세금 낼 거. 그럼 올해 세금 낼 건 올해 세율로 세금 내야죠. 그래서 밑줄 보고 기간 말 현재 세율과 세법을 적용. 됐어요? 자, 근데 가로 2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있죠? 그렇죠? 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얘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놈이니까 당연히 미래세율 곱해야 돼요. 끝에 밑줄. 미래 예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여러분이 선생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알아요. 여러분 미리 시행령 나옵니다. 어떻게 될 건지 세율 나와요. 미래 어떻게 개정될 건가. 물론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이요. 자, 가로 3번은 이게 그 결산 조정 사항을 배우셔야 알아요. 알죠? 이거 지금은 그냥 암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나중에 이제 특히 작년인가? 작년에 저한테 들으셨던 분은 결산 조정 사항이 뭔지 아실 거예요. 알죠? 알 거예요. 회사가 장부에, 아무튼 나중에 그 8장 가서 배워요. 아마 내일 배우시게 될 거예요. 2분은. 알죠? 네, 결산 조정 사항이 뭔지. 미리 말씀드리면, 회사가 장부에 언제 비용을 먹을지를 지가 먹고 싶을 때 그때 먹을 수가 있어요. 미리 내가 만약에 올해 먹기 싫어 그럼 장부에 안 적으면 돼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까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원래 1년 넘잖아요. 비유동이라고 했죠? 그럼 비유동이니까 우리가 항상 회계는 1년을 초과하면 현재가치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 지금은 내일 배우시면 아시게 될 거니까 회사가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언제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장부에 적어가지고 장난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두 분은 표정 안 좋으신 거 당연한데. 그죠? 알고 있지? 그래서 회사가 임으로 장부에 적는 시기를 뒤늦게 할 수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할 수가 없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아시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줘요. 뭐냐면, 세금을 현재 가치에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그죠? 자,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현재 가치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우리 아까 이연법인세 자산은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된다고. 그거
검토 맨날 해야 돼. 맨날 매 기간말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보고 기간 말마다 재검토돼야 된다. 부채는 그딴 거 없죠. 바로 인식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정말 마지막. 자, 거기 4번 표시 있죠? 표시에서 가로 2번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가로 2번에, 자, 첫 번째 줄 중간서부터. 이연법인세 자산과 여기서부터 상계하여 표시한다까지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원래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데 이게 동일한 과세당국이 뭐냐면 세금 있잖아요. 내가 이쪽 법인이 우리 국내 두 개가 있어. 아시죠? 한 곳에서는 내가 더 낼 세금이 있고 한쪽에서는 덜 낼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요. 자, 이 세금은 더 내시고요. 이 세금은 덜 내시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퉁쳐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게 동일한 과세당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우리나라에만 법인이 있어요? 아니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낼 세금이야.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덜 낼 세금이야. 근데 미국에는 더 낼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자 알러브 해가지고 막 영어를 하겠지. 그러면서 당신 나라에는 더 낼 세금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덜 낼 세금이 있으니까 퉁치죠. 미국 세무서 오케이. 재미없어?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럼 퉁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과세당국이야. 미국 과세당국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니까. 아셨죠? 이거 말 문제로 출제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럼 한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제 거 보고 푸시면 돼요. 여기. 왜,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건 세무 2급에서 안 배웠던 내용이고요. 요게 20% 나와요. 나머지 애들은 세무 2급에서 배웠던 거가 나와요. 안심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알죠? 정말 그지 같다 다 틀리겠네가 아니야. 알죠?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훑어 보시면 세무 2급에서 배웠던 게 은근 많이 나오네. 이거 법인세 빼고.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어디 갔냐? 자, 여기 3번. 요거. 자, 여기. 할 조심해. 할. 할? 음, 3번은 뭔지 모르실 거예요. 3번은. 3번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차감 할이든 이연 법인세든 미래형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꼭. 안 그러면 터집니다, 여러분들. 낚이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자, 일단 해볼게요. 자, 1번. 자, 차감 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 법인세 자산 맞아요?
여러분들. 차감할 미래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뺀 그럼 과세대상 소득을 빼는 거 세금 절감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가산할은 미래의 세금을 더 낼 거니까 얘는 이연법인세 부채고 맞아요. 이거 이연법인 자산.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의 세금을 절감해야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래의 세금을 절감을 하려면 미래에 그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절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맞죠? 1번 맞는 거. 자, 그럼 질문. 동그라미 2번은 플러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요거 제가 밑줄 칠게요. 우리 배웠잖아, 이거는. 아니, 이연법인세 자산을 배운 거 말고. 요거. 요거 플러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지금. 자, 다시. 자, 보시면. 자산이 장부가 세법보다 크대.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응?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아니, 자, 요거, 여러분들 해석하면, 잠깐만. 자, 장부상 자산이 지금 세법상 자산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지금 단기잖아, 단기. 단기에 지금 마이너스 유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럼 얘는 미래에 어떻게 돼요? 뭐로 추인돼요? 플러스 유보로. 그러면 얘는 미래에 플러스 유보니까 미래에는 세금을 가산할 차이 아니면 차감할 차이? 가산할.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연법에서 자산이래. 미래에는 세금을 더 낼 건데. 그죠? 그래서 미래에 더 낼 지금은 덜 내지만 미래는 그만큼 더 낼 세금이잖아요. 그 부채가 맞아요. 이연법에서 부채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예.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무시. 그죠? 그 다음 4번 당연한 말이고, 그죠? 우리가 일시적 차이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가끔씩 돼야 될 경우도 있어요. 회계상으로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아셨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